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남자입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월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몸의 움직임이 좀 과도한 거, 이걸 우리가 또 스포츠나 평소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사파남은 헐리우드 액션의 잘못된 적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현장부터 보시죠. 네, 이런 할리우드 액션들 각별히 조심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리우드 액션은요, 맷집형입니다. 맷집형,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바로 보시죠. 맷집형입니다. 자, 버스에 한 남성이 올라타죠. 요금을 내는 사이에 자, 버스가 출발합니다. 뒷좌석에 앉으려는 듯 자리를 찾다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어이쿠. 기둥을 잡아보려 하지만 중심을 잃은 듯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버스에 탄 남성, 요금을 낸 뒤에 동일 남성인데요. 돈을 챙겨서 뒷좌석으로 가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슬라이딩을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자, 다시 보니 넘어지는 모습 어딘가 어설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경찰 출신,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이거 보셨을 때, 자, 남성이 넘어지는 모습, 어떻게 좀 할리우드 액션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 진짜 넘어진 겁니까?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반드시 보험 사기는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이 굳이 지폐를 요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챙겨가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느립니다. 네. 버스 운전기사가 이 승객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넘어지는 모습이 헐리우드 액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제 너무 멀리까지 좀 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 인터뷰였습니다. 내가 막 급출발을 했다든가 급정차를 했다든가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 되거든. 건장한 남자가 아니 노약자도 아니고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게 참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 억울하지만 한 버스에서 일단 넘어진 걸 보았으니까 말로만 듣더니 진짜 뭐 교통범죄 이거 사기에 내가 당하는 거라.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버스에서만 이런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호텔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남성. 자, 갑자기 사삭 황급히 화단에 몸을 숨기는데요. 보이시죠?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승용차가 나오는 순간, 자, 보세요. 어이쿠, 몸을 날려 차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모습이 어딘가 좀 어색한데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 그런데 이 남성이 어린이집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와서 차에 부딪힙니다. 다시 보시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부딪히기 전에 손이 차 본넷 쪽으로 향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이것도 좀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는데 이거 목적이 뭡니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승객이 다친 경우에 낮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450만 원을 편취합니다.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 준비 정황도 보이는데 바로 유흥업소 인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반드시 이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와서는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와 같은 운전자가 발견되자 그 차량 옆으로 쓱 다가가서는 일부러 부딪히고 그로부터 합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35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많이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합쳐서 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거죠. 이 남성의 할리우드 범죄 액션이 어떻게 사기로 드러났는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덜미,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뒤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피해봤다며 자기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대법원에요. 네. 경찰은 CCTV 속 할리우드 액션을 수상히 여겨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자, 박선 변호사님. 네. 통상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려고 나서기 마련인데 한 운전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남성이 합의를 안 해주네? 그렇다면 내가 신고를 하면 신고 이후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니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경찰은 반드시 교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다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의심스러운 이체 내역이 발견됩니다. 이 이체 내역을 토대로 역으로 추적해 그동안 반복된 보험 사기, 공갈 범죄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남성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야, 이 경찰 수사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할리우드 액션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티키타카형. 스페인어로 빠르게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떤 범죄인지 바로 전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전화로 티키타카, 뒤쿵 알바 사기단, 소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일당들은 수비 차량과 공격 차량으로 나누는데요. 각각 차량에 나눠 타고 공격 차량이 고의로 뒤에서 쿵, 그래서 뒤쿵 하고 부딪힌 다음에 보험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수법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해 차량 탑승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가 서로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고 이 돈을 가해 차량 탑승자, 피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나누는 겁니다. 짜고 친 거네요. 그렇죠. 통상 렌트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차량들을 이용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뒤쿵 알바라고도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는데 네. SNS에 뭐 이런 범죄 가담하는 모집글이 흔하게 보인다면서요. 이 뒤쿵 알바가 아는 사람끼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재도 SNS에서는 뒤쿵 알바 모집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공격할 사람 찾습니다. 네. 수비할 사람 찾습니다. 이 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몇 명이 가담할지, 가담했을 때 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씩 나눌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을 하고 난 다음 범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귿 키우기 뒤쿵 알바의 약자였군요. 세 번째 헐리우드 액션 범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호소형입니다. 자, 거두절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들어서고요. 검은색 정장 차린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든 채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 쿵! 그리고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 떨어집니다. 땅에서 떨어져 깨진 뭔가를 주워 담고 있는데 놀란 운전자가 다가가자 남성이 툭 하고 종이봉투를 집어 던지는데 사망 진단서입니다. 아니, 야, 이 남성은 사망 진단서 서류 봉투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하면서 깊은 슬픔을 잠긴 모습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의 사칭 사기범이었습니다. 유족도 아니었고요. 돌아가신 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수현 변호사님. 아니, 이 남성 누구고 왜 이런 짓 벌인 겁니까? 이 60대 노신사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미 깨진 사기 그릇과 사망 진단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고의로 차량에 쿵 부딪히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온 사기범입니다. 사실 운전자들은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도 너무 미안해서 신고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너무 미안하죠. 네, 그런데 한 운전자가 내가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뺑소니범으로 몰릴까 걱정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전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예. 여타 관내에도 확인해 봤더니 여러 차례 유사한 신고가 접수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이 남성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범행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무려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많이도 사기쳤네요. 109만 원에 걸친 편취 금액을 편취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 예. 역시 구속됐습니다. 구속됐군요. 이분이 오른팔에 뭔가를 안전장치를 해놨다면서요. 오른팔에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예. 충분히 이를 통해 예행 연습도 해보고 또 눈에 띄지 않게 소액씩 여러 차례 범행을 하려면 크게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저거군요. 예. 저 실리콘 보호장치.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장치로 충분히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골함 뭐 다 가짜고 누가 돌아가신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아이고 참 세상 만사 요지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